왕당파의 브루타뉴 쇼왕파 7명은 12월 24일 생리케즈 거리 음모를 공모한다. 빈 와인 통에 지옥의 기계라 불리는 강력한 파괴력의 화약을 채운 후 카루젤 광장에서 나폴레옹의 마차를 기다린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파리 초연을 보기 위해 이동 중인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전쟁 당시 타글리아멘토 강의 패배를 떠올리며 악몽을 꾼다. 마차는 예정보다 빠르게 생리케즈 거리를 지나 포브르 생오노레 거리로 들어선다. 공모자들이 뒤늦게 도화선에 점화한 폭발 소리가 나폴레옹의 꿈에 침투하자 나폴레옹은 자신이 오스트리아군의 포격을 받고 있다 상상한다. 외부의 폭발 소리를 꿈속의 전투 상황과 연결지은 나폴레옹은 우리는 지뢰에 당했다 외친다. 나폴레옹이 외부 자극을 꿈에 통합시켜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만 결국 깨어난다. 암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나폴레옹은 흔들림 없이 오페라 극장으로 향한다. 나폴레옹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공연장에 들어서자 청중은 기립박수로 맞는다.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시편,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의 순간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대작이다. 1791년과 1794년 영국을 방문한 하이든은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듣자 강렬한 자극을 받은 바 있다. 핸델은 자선음악단체로부터 신작을 의뢰받자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른 오라토리오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 붓는다. 가사가 영어인 오라토리오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저렴한 공연 비용과 짧은 준비 기간으로 다양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 핸델은 1742년 대표작이자 당시 최고의 흥행작인 메시아의 대위법적 기교보다 중후한 화성적 울림으로 시줄과 날줄을 엮어낸다. 메시아는 교회 음악이 아니라 자연법의 엄숙한 위엄을 담은 인간 정신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은유적 찬미이다. 메시아가 1790년대 영국에서 자주 연주된 작품이지만 하이든이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인 이집트이다. 대규모 합창과 10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표현한 음향 묘사가 하이든이 천지창조에서 활용한 특징과 유사하다. 에스테르하지 후작 가문을 위해 작곡을 한 하이든은 인기가 높아지자 1785년부터 외국에서 작곡을 의뢰받기 시작한다.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사망으로 자유의 몸이 된 하이든은 1791년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청중을 위한 교향곡을 쓴다. 하이든은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를 통하여 바로크 음악 경험과 독자적인 교향적 사고를 합치시킨다. 1794년 다시 영국을 방문한 하이든은 런던 교향곡 6곡을 쓰는데 교향곡 104번 런던은 협의의 런던 교향곡으로 마지막 작품이다. 흥겨운 시작과 간결한 마무리에 이어 변주 곡풍의 느린 악장이 전개되며 풍성한 선율의 플루트 독주가 색채감을 높여 첼로와 호른의 대위법적 저음 반주로 마무리된다. 성숙한 고전주의 음악 스타일을 사용해 핸델의 작품과 비슷한 무게감에 다가선 하이든은 1797년 오라토리오 창조를 내놓는다. 1799년 3월 19일 빈의 구부르크 극장에서 열린 첫 공개 공연의 티켓은 공연 전에 매진된다. 생리케즈 거리 음모로부터 목숨을 건진 나폴레옹은 1800년 12월 24일 파리 초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폴레옹은 하이든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하이든의 작품은 당시 유럽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하이든이 강렬한 불사조의 에너지를 예술의 숭고미에 표출시키자 나폴레옹은 오라토리오를 혁명의 이상으로 미화한다. 나폴레옹은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통해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유럽적 가치를 자신의 통치 이념에 융해시킨다. 질서와 창조의 메시지를 담은 천지창조는 프랑스 혁명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기호적 상징이 된다. 물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하이든이 나폴레옹에 대한 지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다.